아이고, 2달 만이네요. 아이고, 그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생에 난 이런 식으로 오래 쉬었던 기억이 없는데. 그죠? 김성국 씨 맞죠? 없죠? 그래요? 없어. 난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학교에서 다녀갖고 콜레라가 돌면은 한 열흘 쉰 적은 있어. 아, 네. 거기는 이제 바닷가 지역이라 콜레라는 짱물로도 통하니까 거기 좀 주로 아버지들이 만나고 콜레라 쉬고 한 2주 뭐 한 열흘 이렇게 쉰 적은 있었는데 이거 지금 2년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참나. 하여간 걸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참 2차 접종 완료한 사람. 야, 여기 많이 저 완료했구나. 이번 주 금요일 날 2주 밀려서.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오고 그랬으니까 요거 요장만 할게. 요장이 4페이지니까 한 1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요장은 그 유명한 정전제의 근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그 토지제도 정전제 그러는데 사실은 논어에는 정전제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어보다 앞선 기록이라 그러면은 시경이나 서경바이의 그 얘기나 이런 거는 뭐 후대에 쓰여진 거니까 거기서 정전제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정전제의 근거가 맹자 2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맹자가 사기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고대 그런 식의 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맹자가 자기가 이제 이상적인 정치형, 토지 제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옛날에 가탁해갖고 창조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장이에요. 등문공 논위국. 등나라 문공이 위국, 나라를 다스린 것에 대해서 물었다. 맹자왈 민사 불가왈이야. 이 맹자가 말하기를 민사, 백성의 길은 불가왈, 완 늦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보면 메이가 캔의 뜻으로도 쓰이고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쓰여갖고 이렇게 쓸 때는 부정형이 캔낫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부정형이 머스트낫. 지금 영어 문법이 정확한가 모르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쓰이거든요. 부정형이 머스트낫 하면 금지가 되고 캔낫을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도 그래요. 가이가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해석되고 뭐뭐 할 수 있다 라고도 해석돼요. 그럼 이게 부정형은 불가가 되는데 불가도 할 수 없다. 캔낫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 머스낫으로 번역될 때가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머스트낫이에요.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백성의 생업이죠. 먹고 사는 거. 백성이 먹고 사는 일은 늦춰서는 안 된다. 늦춰서는. 시운 주의 우모, 소위 삭도, 극기승호, 기시 파백고. 시경에 말하기를 주의 우모, 주의의 이는 어조사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시를 보면 그 옛날에 당시에 전형화되어 있죠. 그건 이제 5원이냐 7원이냐 이렇게 가죠. 5원절기, 5원율시, 7원절기, 7원율시. 근데 가장 오래된 시경의 시규절들은 보통 기본이 4자예요. 4원이에요. 4원은 근데 꼭 그게 이제 전형화되게 맞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 2의 2는 그냥 의미 없는 어조서예요. 그냥 4자를 맞추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주, 낮에는 무는 띠풀이에요. 그러니까 무는 가섭이다. 낮에는 띠풀을 가섭이고,
소위 밤소자죠. 밤에는 삭도, 새끼줄을 꼰다. 우리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옛날에 초가집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초가 이렇게 막 얹고 하듯이 띠풀로 지붕을 얹는 거야. 그러려면은 낮에는 가서 띠풀을 비우고 그거를 이제 누건 같은 거로 막 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는 띠풀을 가서 비우고 밤에는 그걸로 새끼줄을 꼰다. 극기 수목, 극으로 읽어요. 기로도 읽을 수 있고 극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기로 읽으면은 자주라는 뜻으로 되고 극으로 읽으면 빠르다, 빨리 뭐 이런 뜻이에요. 빨리 또는 빨리 하다. 수목은 지붕을 올리다는 거예요. 기는 그냥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띠풀을 베고 밤에는 새끼를 꽈서 수목을 그 지붕을 올리기를 빨리 하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초가집 올리듯이 초가집 지붕을 올리듯이 띠풀로 지붕을 엮어갖고 빨리 지붕을 올리자. 기시 파백곡, 이거는 이제 5자가 돼 있죠. 기는 의미 없고 시파, 그래야 비로소 파백곡, 백곡을 파종할 수 있다. 빨리 농한기에 빨리 지붕 수선을 해야지 농사철이 다가오면은 백곡을 심을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의미하는 게 하여간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게 민사불가원, 백성의 일은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민지위도야 유황, 민지위도야 유항산자 유항신, 무항산자 무항신. 이게 그 유명한 유항자 유항신, 유항산자 유항신, 무항산자 무항신, 그 유명한 규절입니다. 백성이 도로 삼는 것은, 백성이 도로 삼는 것, 백성이 살 길로 삼는 것, 즉 백성을 다스리는 도는, 백성의 도는 항산이 있는 자만이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없는 것이다. 산은 생업이에요. 먹고 사는 거. 항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직업이 있냐고 물을 때 노가다에 나가는 사람은 직업이 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노가다에 나가는 사람은 농사다 그러면 농사처럼 딱 겪고 하는데, 노가다에 나가는 사람은 저 노가다 모든 데 갔다가 일이 생기면 하고 생기지 않으면 못하는 거. 그건 항이 아닌 거예요. 항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 생업. 변함이 없는 생업이 있는 사람이 항심이 있다. 항심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 뭐냐면 이게 떳떳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한테 사기를 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항상 속이고 막 감추고 이래야 되거든요. 떳떳한 마음이어야지 누구한테나 그대로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응? 예를 들어 친구한테 갑자기 한턱 쏜다고 거란데 가서 쏘고 그러고, 자기가 돈이 많으면 맨날 그렇게 항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좀 있으면 금방 뽀록 나거든. 응? 그러니까 항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떳떳해야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직업, 떳떳한 생업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떳떳한 마음이 있고, 무항산,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항심,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즉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마음, 남한테 사기를 친다든가 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지금도 그 변함이 없는 뭐 고금의 진리죠.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의 생업이, 국민의 생업의 안정이거든요. 국민이 먹고 살 길이 안정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도움되는 거지. 국민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뭐 북한이나 뭐 시리아나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또 나라가 정치가 개판해갖고 위에서 사기치고 막 들들 긁어보고 그러면 백성들의 도덕 상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선 먹고 보면 포도청인데 당장 그 한나라 때 악부시에 동문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야, 너 마누라를 잡으려고, 너 잡지 마. 나 이제 가야 돼. 왜냐면 집에 애들이 있는데 먹고 살 게 하나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동문 밖에 가갖고 길에 이러고 있다가 한 명 털어야겠다 이거야. 근데 마누라는 그러면 큰일 나요. 가지 마요 하고 붙잡는 거를 남편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하냐 말이야. 그럼 애가 굶어준 걸 보란 말이야.
나 붙잡지 마라. 나 저 강도질러 가야 한다. 그런 시가 있거든요. 동문회의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데 그런 거예요. 무왕산자 무왕신이거든. 유왕산자 유왕신이고. 구 무왕신 방벽 사치 무불위. 구는 여기서 가정이에요. 진실로 무가정은 진실로 항상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 항상이 없어갖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갖고 떳떳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방벽사치 방자하고 편벽되고 사악하고 사치하게 되고 무불위 이는 그냥 어조사고요. 무불위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도둑질 강도질 다 하게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그 화무죄 여느 종이 형지 시망미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걸리잖아요. 응? 그래갖고 그분 몸에 미치다는 거예요. 화무죄 죄에 빠지는데 미쳐서 쭉 그래갖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런 연후에 종이 형지 이어서 형벌을 가한다. 그러니까 백성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법망에 걸리고는 죄에 빠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도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너 죄졌어 그래갖고 잡아다가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시망느냐 망르죠. 이건 이제 실사변이 빠진 거예요. 이거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투망질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유인책 모이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고 싹 보고 있다가 고기가 싹 몰리더니 휙 그물 치잖아요. 이건 고기는 유인해서 그물 치듯이 백성을 하여금 유정자인 네가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죄 졌다고 처벌하는 것은 마치 미끼를 뿌려갖고 걸려들기 기다렸다가 그물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야. 백성의 죄 짓기를 기다려갖고 그물질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어느 인인 제위 망민이 가느냐. 어느 의문사에 어찌 이는 어진 사람이 제위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망민 백성을 그물질한다는 것이 가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찌 응? 어딘 네가 임금이라고 어디다고 하면서 임금의 자리에 앉아갖고 백성을 그물질한다 이렇게 그게 할 수 있는 짓이냐. 응? 시고 현근 필 공검 거기서 끊어요. 예하 취업 민 유제 시고 이런 까닭에 현군 현명한 군주는 필공검 반드시 자기 몸가짐을 공선을 개하고 자기 씀씀이를 검소하게 해서 예하는 아랫사람을 예로 대하고 이게 이제 공손함이에요. 공손하게 자기 몸가짐을 해서 예하 아랫사람을 예로 대하고 검소하게 해서 취업인 유제 백성에게 재물을 취하는데 유제 절제가 있다. 딱 어떤 한도를 딱 해가지고 세율은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상 걷지 않고 딱 절제를 있는 것이다. 양호왈 위부 불인의 위인 불부의 양호가 말하기를 양호는 누구냐면은 노노에는 양화로 나와요. 노노에는 양화로 나와요. 양화로 나오는데 그 농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반란군의 그 공자를 처리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가 안 가려고, 응? 안 가려고 양화편 1편, 그 양화가 17편에 1편이 그 1장에 그 나오죠. 양화가 저거 공자를 끌어들이려고 불렀는데 공자가 안 가니까 공자한테 예물을 보냈어. 근데 높은 사람이 예물을 보내면 자기가 직접 받지 않으면은 가서 인사를 하는 법이거든요. 제가 인사라고 받아야 되는데 마침 출타 중에서 못 받다. 그러니까 양화가 공자가 없는 틈을 타갖고 오게 만들려고 예물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공자도 딱 가긴 게 만나기 싫으니까 툭방을 져가지고 양화가 없을 때 갔는데 그래갖고 이 얘기는 그 보라고 다 길에서 만나는 대목이 양화편 1장이에요. 양화편 1장인데 그 양화가 말 양화라고도 하고 양호라고도 해요.
위고 불인의 위인 불구이 이게 기가 막히죠. 불이화자니 위고 불이하게 되면은 불이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남의 거를 긁어 모아야 하는 거고 위인 인을 행하려면 불구 돈을 못 모은다. 부유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와 인은 상극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와 인은 상극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이 어진 정치를 하려면은 긁어모으지 말라 이거야. 백성들로부터. 응? 이런 얘기는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이전에는 봉건제이기 때문에 응? 딱딱딱딱 나눠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의 일부만 딱딱딱 받잖아요. 응? 봉건제, 주봉건제에서. 근데 이 시대에 오면서 중국 역사에서는 이 시대를 이제 공자 시대를 노예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를 봉건제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주봉건제. 응? 이 시대는 이제 열국시대, 전국시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해지니까 북강병이 최고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돈을 모아갖고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지 우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왕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남의 나라를 쳐서 뺏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강병을 하려니까 걷어들이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걷어들이거든. 그러면서 왕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거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막 그래. 나중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 그게 잘 지켜지진 않는데 세금을 걷어도 궁실에서 황궁에서 사사로이 쓰는 거하고 국가재정하고가 이제 분리해서 집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한 놈 황제가 뭐 그러지는 않는데 뭐 지멋대로 권력까지는 뭐 그렇게 쓰겠다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아직 이때 막 전제 정치가 막 전제 국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고 불인의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 정전제에 가는 건데 하우시 52공 은인 72조 주인 백무이철 기실 개11이야. 하우시는 중국의 전설상의 왕조인 하왕조를 의미합니다. 보통 하은조 상대라고 하죠. 은하고 중은 전에도 얘기했죠. 문서상으로 기록으로 다 확인이 돼요. 은은 옛날에는 이제 주는 기록이 어떤 거냐면 커다란 청동기에 이렇게 이제 나라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경사가 있거나 큰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기를 속 같은 걸 지조하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제 글자를 새겨. 그 금문이라고 그러는데 쇠색했다고 해서 금문이에요. 그걸 보고 그 사기에 나오는 주나라 왕들의 이름이 막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는 문서에 또 그 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에 해가지고 이제 증명이 됐는데 은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는 진짜다 그러고 서양 애들은 그거 사마천이 전설을 갖다 쓴 거다 그랬는데 은이 문자적으로 증명이 돼요. 각골문자로. 각골문이 발견되면서 사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그 각골문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한은 아직도 문서적으로 문자로 증명이 안 돼요. 그 시대로 비견되는 유적지들은 발견되는데 황하가에서 황하 있는 데서 발견이 되는데 막 집터가 규모가 뭐 30m, 20m 뭐 이런 식으로 큰 대규모 건물 터들이 나오는 거 봐갖고 상당한 정도로 집중된 그 권력을 갖춘 어떤 그런 뭐 그 국가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은 되는데 문자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중공은 그 한나라 연대까지도 뭐 BC 뭐 2050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확정해요. 거기는 요 순두 연대를 급속하게 추정하고 하여 근데 한나라예요. 한나라는 52공. 이거 뭐냐면 각 가구당 50무를 주고 공은 세법의 이름이에요. 50무. 우리나라 마지히 비슷해요. 맞아. 근데 이 무가 정확하게
지금 저 계량 단위로 얼마인가는 이건 뭐 사실은 추측하기 힘듭니다. 이건 뭐 고대의 그 계량이 얼마인지 이거는 그 역사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 글씨 나와야지 가능한 거지, 글씨 나오지 않으면 뭐 그건 축제인데. 그러니까 가구는 성인 1인당. 성인 1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인 1인이 부인을 얻어갖고 가구를 차릴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성장해서 분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가구죠. 가구당 50물을, 50마지기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중에 세금을 걷어들이면 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걷어들였다.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현물지대예요. 그러니까 수확물의 일부를 현물로 내는 거. 수확물의 일부를 현물로 내는 거. 은나라 사람은 70마지기를 주고 세법으로 조를 썼다. 조라는 건 뭐냐면 노동지대를 내는 거예요. 현물을 내는 게 아니라 일정량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전제에 이거는 다 하나씩 넣어갖고 여기 와서 공동으로 경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출을 국가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국가의 땅을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해갖고 경작해주는 거. 그게 노동지대죠. 세금을 노동력으로 내니까 저 노동지대로 썼고, 주인 100목, 주나라 사람들은 한 가구당 100목을 주는데 철법을 썼다. 철법은 뒤에 나옵니다, 설명이. 그런데 기실, 그 실제는 개11이야. 모두 11제다. 즉 10분의 1을 걷어들인 것이다. 10분의 1을 걷어들인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당시 하나라 은나라, 이게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에는 주나라 중기에 와야 철기가 들어가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는 석기 아니면 목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농법이 화전 농법이에요. 산에 불 질러갖고 몇 년에 먹다가 버리고 딴 데 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하천 때는 이집트식으로 뭐 범람한 땅에 좀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 지금, 그리고 뭐 국가가 그 당시 뭐 토지대장을 만들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 당시 맹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거예요. 내가 전부 10분의 1이다. 철야, 조자, 자야. 철이라고 하는 건 철. 두로 관통했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뜻의 철이고, 조자라고 하는 것은 빌렸다는 것이다. 즉, 그 백성의 노동력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땅에 백성의 노동력을 빌려와서 거기서 수확된 것을 임금이 가져간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땅을 경작하는데 백성의 노동력을 빌렸다는 뜻에서 자다. 근데 그 옆에 뒤에 뭐 굴물이 있는데 다 역사적으로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 맹자가 상상력 발휘해갖고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 당시에 그 다른 시빌리제이션, 다른 문명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노예처럼 살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인데, 맹자는 이거를 어디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상상력을 막 써놓죠, 막 불써놓고. 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용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예, 현인일 거라고 추측해요. 치지, 땅을 다스리는데, 땅을 다스리는 건 토지제도를 얘기해요. 토지제도에는 막 써놓죠. 조보다 좋은 것이 없고, 막 불써놓고 공보다 나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는 토지제도로는 조가 최고, 즉 노동지대. 백성한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그 나라에 필요한 데 세금을 걷는 데는 노동지대가 노동으로 걷는 것이 최고이고, 현물로 걷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다. 공자, 교, 수세지, 중, 이위, 상. 공이라고 하는 거, 현물지대라고 하는 것은, 교는 이격자예요. 비교하다. 또는 그러니까 헤아리다. 수세지 중, 몇 해 동안의 중간을 헤아려서 2위 상, 그것을 상 기준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현물지대 썰어 뭐 몇 킬로 내냐 몇 킬로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몇 년 동안의 수확량들을 이렇게 계산해 갖고 딱 중간을 잡아 갖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갖고 이제 세금을 건다 이거예요. 응? 세금을 걷는데 낫세, 인미, 남녀, 다 취지, 불이학, 즉 과취질, 낫세, 풍년이 들었을 때 인미, 나달들이 인미는 나달이에요. 나달들이 남녀, 남자가 그 땅바닥에 막 터지게 남자가 흩어져 있어서 다 취지, 나라에서 많이 걷어가도 응? 많이 가져가도 불이학, 백성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풍년 때는 곡식이 많으니까 많이 걷어가도 되는데도 걷어간다고 해서 그게 탄압하는 게 아닌데도 과취지 그 기준에 맞춰서 적게 걷어가고 흉년 분 기전이 부족 즉 피취 영은 흉년에는 분은 청소하다는 거예요. 그 밭을 그 땅을 싹싹 쓸어갖고 나다를 주워 모아도 부족한데 필취형 반드시 가득 채우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가득 채워서 받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풍년에는 좀 많이 걷어도 되는데 그때는 적게 걷고 그 기준대로 걷고 흉년에는 좀 적게 걷어야 되는데 꼭 기준대로 꼭 채워서 기준대로 꼭 채워서 걷는다. 위민 부모 삼인 해연 장 종세 근근 부득이 양기 부모 우친대이 있지. 위민 부모 백성의 부모가 돼서 왕을 백성의 부모라고 그러죠. 백성의 부모가 돼서 삼인 해연 해연한 것은 뭐냐면 한을 묶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을 품고 백성들이 자기를 한을 품고 쳐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장 종세 근근 종세는 1년 내내예요. 장은 의미 없고요. 1년 내내 근근 수고하고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부득이 않게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흉년에 그 양을 채우느라고 침대 옆에서 침대를 빌려서 있지. 자기가 준비한 거에다가 있지. 더해서 세금을 채워서 낸다 이거예요. 사, 로치, 전어, 구학, 오제, 기, 위민, 부모야. 그래갖고 결국은 노치, 늙은 사람과 치, 어린애들을 구학은 또랑이에요. 또랑에서 굴러다니게 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늙은 사람과 어린애를 또랑에서 굴러다니게 하다? 그 시체가 또랑에 시체를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또랑에 집어던져갖고 그 시체가 또랑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이 늙은이하고 어린이거든요. 그 우리 1950년대 뭐 이럴 때 어려울 때 아무리 먹을 것 없어도 아버지는 배를 채워서 내보내요. 아버지가 나가갖고 하루 일을 해야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못 나가면 다 굶는데. 그래서 애들은 굶어도 일하는 사람은 배를 채워갖고 내보낸다니까. 그 사자나 이런 데 음식 부족하면 제일 기운 센 놈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흉년이 들면은 일하는 사람이 먼저 배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노치를 굶어 죽지. 노약자들을 그 시체가 또랑에 굴러다니게 하니 오제 기 이미 부모야. 오는 의문사예요. 어디에 그 백성의 부모님이 있겠느냐. 그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드니 어디에 그 백성의 부모님이 있겠느냐. 뭘 갖고 백성의 부모라고 하겠냐. 부세력 등고행지. 세력은 뭐냐면 벼슬을 잡은 사람한테 대대로 욕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벼슬 잡으면 그 자식도 대충 벼슬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등나라가 원래 행하고 있었다. 시은 우화 공전 수급 아사. 시에 말하기를 비가 공전 나의 공전에 내리고 수 마침내 아사 나의 사전에 미쳤다. 이게 이제 시는 그 지경의 시인데 여기 보면은 공전과 사전이라 공전 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공전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사전에 비가 미쳤다. 사전에
전에도 비가 왔다. 이런 표현이 있다. 유조의 유공전 오직 족복 노동지대만이 공전이 있게 된다. 노동지대를 행해야지 그 나라 땅과 사적 그 개인의 땅이 있으니까 노동지대를 행할 때만이 공전이 있게 된다. 유차반지 수주역조연 이로부터 살펴보건대 비록 주나라도 또한 조법을 썼을 것이다. 왜? 그 시가 주나라 때를 얘기한 건데 거기에 공전과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로 보니 근데 공전과 사전이라는 개념은 조법을 시행할 때만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거를 밀었을 때 주나라도 조법을 노동지대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의 해석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건 이 시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절 하나 갖고 맹자가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갖다 인용한 거예요. 이런 건 해석이 잘 복잡한데 아예 이게 근거 없어요. 설위 상서학교의 교지 그 다음에 상서학교를 설치하여 교지 백성을 가르친다. 상자 양야 교자 교야 서자 사야 상서학교라고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고 상과 양 발음이 비슷하죠? 그 중국 발음으로 그래갖고 그 발음을 갖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썼지만 그것은 그 발음으로 말할 때 양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교자 이교나 교는 이 교자의 왜 발음 같은 거로 가르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서는 사다 발음이 비슷하죠? 서나 사나 활 쏘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즉 활 쏘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이다. 학은 어디나 똑같이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서학교라는 것은 학교를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글자의 뜻을 풀어준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기른다는 양의 뜻이고 이 교자는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고 서는 백성에게 활 쏘기를 가르친다는 뜻이다. 하왈교 은활서 주활상 학즉 3대 공지 개 소위 명일류냐 하나라에서는 교라고 그랬고 은나라에서는 서라고 그랬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그랬는데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3대가 같이 썼다. 개 소위 명일류냐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인륜 명화상 소민 칭화 위에서 인륜이 밝혀져야 소민 백성들이 아래에서 침묵하게 된다. 유 왕작이 필례 취법 시위 왕자 사야 비록 천하를 통일할 왕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와서 취법 법으로 취할 것이니 이것은 왕자의 수승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등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등나라가 정전제를 시행하고 조법을 쓰고 등나라가 조법을 쓰고 그 다음에 등나라가 상서학교를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친다면 천하를 통일 왕이 오더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와서 보고되어갖고 법으로 취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당신은 비록 나라가 적어갖고 천하의 왕은 못 되지만 왕의 스승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우은 추수구방 기명유신 문왕주의야. 시에 말하길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은 새로워졌다. 그 천명이 새로워졌다 했으니 문왕주의야. 문왕을 일컫는 것이다. 주나라는 요가 있고 순 이건 선양이죠. 전설에 우부터 세습 돼갖고 하나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탐 때부터 하왕조죠. 하죠. 여기부터 세습 돼갖고 이게 은이고 그 다음에 문왕무왕 때 세습 돼갖고 여기서 이제 준대 BC 한 1100년 BC 1500년 이거는 이제 전설이니까 중국에서 BC 한 2000년이 들어가요.
주나라의 시조는 이 주나라가 성이 시거든요. 후직이라는 사람인데 요술 때 농업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요술 때. 이게 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인데 이때부터 내려온 거다 이거예요.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로졌다는 건 천명이 새로이 가갖고 새로이 왕조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문왕이 워낙 그 어진 정치를 펴갖고 천명이 새로 왔다. 이 시기 우리 역사에 있죠. 김성국 씨 몰라? 이 얘기 몰라? 내가 그거 지역도 살았는데 이게 유신이에요. 유자를 유신.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기명유신 할 때 유신 아니에요. 10월 유신, 미유신이 여기서 딴 거야. 천명이 새로 졌다. 유신이 여기서 이 시기에서 인용된 거예요. 유신. 자역행지 역이신자지고 당신도 등문도 힘써 행해서 당신네 나라를 새롭게 해라. 그러다 보면 당신의 후대에 가갖고 또 천명이 새로워져 갖고 천하의 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상당히 어색하네. 필전 문정지 그랬더니 등문공이 필전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정전제를 물어왔다. 여기서 정전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지. 맹자왈 자지군 장행인정 선택이 사자 자필면지 그랬더니 자지군 당신의 임금이 장행인정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하려고 이거 안 돌렸구나. 아이고. 어진 정치를 하려고 선택이 사자. 당신을 선택해서 시켰으니 자필면지 당신은 반드시 그 일에 힘쓰십시오. 부인정 필자 경계시 대저 어진 정치는 반드시 자는 수동이에요. 음으로부터 경계. 계는 토지의 경계고 경은 다스리다는 거예요. 경은 다스리다.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다.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는 건 토지의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한다는데 토지의 경계를 다스린다. 토지를 구획하고 나눠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야? 토지제도죠. 거기로부터 시작된다. 경계 부족.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정지불경. 정지는 여기서는 정지는 정전제를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땅.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땅이 균은 이 글자하고 똑같아요. 균등하지 않게 되고 고르지 않게 되고 그게 고르지 않게 되니까 공록불평. 벼슬아치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녹봉에도 그게 공평하지 않게 된다. 시고 폭군우리 필만기 경계. 그래서 난폭한 임금과 더러운 그 관리들은 반드시 그 토지를 경계를 다스리는 것을 게을리 한다. 경계 기정 분전제로 가자정리. 토지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된다면 땅을 나눠주고 월급을 관리들의 녹봉을 제정하는 것은 안 줘서도 정해질 것이다. 토지를 나눠주는 것,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부, 등, 양지, 편소, 장위, 군정원, 장위, 야인원. 대저 지금 등나라는 양지, 토지는 편소, 아주 작지만 장차 위군정, 군자가 될 사람도 있겠고 장차 야인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지만 거기도 군자로서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인은 들판의 농민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군자, 막치야인, 무야인, 막야군자. 군자가 없다면 야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게 되고 야인이 없다면 군자를 먹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청야 9일이죠. 국중 11이 4차보로 청컨대 야 들판에서는 9일 9분의 1로 한다는 거예요. 9분의 1은 그냥 들판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요. 그래갖고 1, 2, 3, 4, 5, 6, 7, 8, 8명이 갔는데 8명이 공동 노력으로 이 가운데 걸 정적해갖고 이걸 국가에 가지고요. 그러면 전체 토지의 9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9일이에요. 9일을 하는데 조법을 쓴다 이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하해서 이걸 정적해갖고 여기에 나오는 노동지대, 노동력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국중은 국은 나라가 아니고 제국의 도성을 얘기해요. 도성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거긴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응? 10분의 1로 하는데 사자로 스스로 납부하게 한다. 응? 스스로 납부하게 한다. 경이하 필요 규전 50문. 경이하. 근데 경으로부터 대하고 이렇게 사까지 이제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규전이 있어야 한다. 여기 규전할 때 규를 처리하고 있어요. 깨끗한 거. 깨끗한 밭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당승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사를 하기 위해서 땅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음식만 골라갖고 이렇게 지혜사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토지예요. 그게 규전이에요. 지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토지. 그 규전을 있어야 되는데 규전을 벼슬아치당 50무를 준다. 50무를 준다. 여부 20무. 여부란 뭐냐면 자식을 낳았고 미성년자를 자기가 데리고 키우는데 성인이 되면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분가를 시키지 못한 성인 남자, 아직 결혼을 시키지 못한 성인 남자는 나이도 있고 곧 분가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25무를 더 준다. 집안에 그 여부, 아직 분가하지 못한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가 있으면 25무를 더 준다. 사사무출향. 죽거나 이사가 되더라도 자기가 사는 향, 그 고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거기서 묻히고 이사가 되더라도 그 동네 그 마을 안에서만 이사한다. 향전 동전 출입상무 수망 상조 질병 상부지 이 백성 침묵. 그 마을의 밭은 그 마을에 있는 밭은 동정 정을 같이 한다는 거죠. 우물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토지를 가져간다 이거예요. 하는데 그 동정 이렇게 그 향전에서 이 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1, 2, 3, 4, 5, 6, 7, 8, 8가구죠. 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출입상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서로 보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8가구씩 해갖고 작은 마을은 이제 큰 데는 뭐 그렇게 해도 작은 데는 이제 그거 작은 마을 못하니까 썼다니까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지키고 망보는 거를 서로 돕고 질병, 병 같은 게 걸리면 서로 돕고 부지하고 부축해주고 지켜주고 백성 침묵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침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정전지 방리정 정 900무 기중이 공전 방리 사방 일리 사방일리 사방일리를 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정 900무다 이거예요. 이 사방일리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900무다 이거예요. 900무니까 이게 30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무를 추측하면 1, 2도 단위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똑같이 추측이 안 돼요. 900인데 8가구 406 8가구가 8가구가 사전으로 100무실 갖고 동양 같이 가운데 있는 이게 공전이에요. 공전을 기른다. 그 공전의 곡식을 기른다. 공사필, 연우, 감치, 사사, 소위별. 근데 이 사람들은 공사필, 공적인 일이 끝난 다음에야 감치, 사사, 사적인 일을 감이 다스린다. 지금 여기부터 먼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을 본다. 여기부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을 손본다. 소위 별야니, 이것이 야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들판에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그것이다. 이걸로 차이점을 쓰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맹자가 말한 정전지의 윤곽이에요. 맹자에만 나와. 차기 대략이야. 이게 그 대략이다. 약부 윤택지, 즉 재분여 자의. 만약 윤택, 그걸 윤택한다고, 즉 적당히 주도고 치고 뭐 이렇게 현실적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재분여자, 당신 인공과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게 원칙인데 그 상황에 따라 뭐 조금씩 손보는 거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게 정전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뒤에 주가 장황하게 붙었죠. 응? 주가 장황하게 붙은 건 뭐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갖고 시를 하려고 그랬대. 송나라 때. 근데 결국 하지 못하고 죽었대. 이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군다나 옛날 시대에 토지 제도가 산료가 안 된 게,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게, 화전을 해갖고 한 3, 4년 짓고는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자 시대는 이제 나라 간의 국경이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하는데, 공자 이전에는 국경이, 지역국 간의 국경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고 강도 흘고 온다 그래. 여기서 어떤 부족이 농사 짓다가 한 3, 4년 화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비료가 있어, 쟁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불 질러갖고, 그 다음에 옛날에 숲이 얼마나 뭉창해. 그걸 불을 지르면 위에 것은 다 태운다 그래. 어떻게 밑에 뿌리가 위로 10m면 밑으로 10m인데 그 뿌리 이런 거를 지금은 톱이나 곡괭이 이런 거 있으니까 파지만은 옛날에 그 돌도끼 그 다음에 나무 그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제 여동생 집에 여동생 집 밭에 여동생 전원주택 사는데 옥수수 심었는데, 옥수수 따서 옥수수 뿌리 뽑으려고 그러는데 미치고 환장을 했더만. 뭐 안 뽑혀져갖고 그 자라는 옥수수도 그 뿌리 안 뽑히는데 나무가 그러니까 위만 이렇게 뿌리 지르고 다 밑에 고르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씨 뿌리고 걸어 먹다가 그 지력 다 하면은 버리고 딴 데로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짓다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딱 일로 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응? 예를 들어 이게 주나라 이쪽이라고 그래봐요. 주나라 여기도 있고 그 옆에는 이건 뭐 예를 들어 뭐 제나라 이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갖고 이게 버리고 딴 데 보니까 그 일쪽이 지배하는 것이지 토지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얘기할 때 방이라고 쓰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토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시족에게 있는 거예요. 시족에게. 그 시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경계가 서거든요. 영토국가가 됐을 때 국이라고 하거든요. 맹자에는 국이라고 나와. 맹자는 이미 전국시대라면 완전히 영토국가가 돼요. 공자 때는 막 영토국가 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그래도 공자 때 오늘은 주로 방이라고 나오고 국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시족이 막 이렇게 흩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뭐 규전 36으로 주고 토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토지가 사유화가 안 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수단은 토지가 아니라 자기 휘하에 충성을 맹세한 시족들이거든. 그러니까 토지가 사유화가 안 된 거고, 토지가 사유화 안 되는데 무슨 내 땅이 어디고 그래. 그리고 이 당시 농업은 어떻게 했냐면 공동경작이거든. 농업이 새로 만든 쟁기나 이런 게 나온 다음부터 이게 이제 사유지가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우리 마늘산을 불질러 갖고 여기 숲인데 그 불질러 갖고 나무 이런 것들 밑에 그냥 구루통이 있는데 그걸 한 가구가 남녀간 농사 짓는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 불지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불지르는 잘못하면 지가 다 죽지. 응?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서 전부 공동경작하고 공동경작해서 나오는 수입을